자, 스마트폰에 유튜브를 누르시면 이렇게 위에 검색하는 게 있습니다. 검색을 누르셔서 여기다가 한국농수산TV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다양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자, 1등 마늘 양파고추 만들기 안희영 강사님의 강의 내용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요 버튼을 누르면 밑에 이런 게 생겨납니다. 여기 보시면 1등 마늘 양파고추 만들기 PPT 보기, 여기를 누르시면 안희영 강사님의 그 PPT 내용들이 여기 고스란히 있으니 이걸 참고하시고 농사를 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 또한 그 농민 출신입니다. 제가 96년 10월 달에 새농민 수상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도 일을 해가지고 막 손이 안 펴질 정도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2000년부터는 작년 10월까지 농협 케미컬에서 농약에 대한 마케팅 소장을 했기 때문에 아까 이제 농약 아까 우리 설명하는 것을 좀 들어서 몇 가지 이제 좀 개선사항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그러고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좀 더 핵심적인 것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사과 농사가 주가 되고 다음에 배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다 그렇죠. 몇 가지 과수들이 있고 또한 인근에서는 이 광활 쪽에 감자도 많이 하고 그런데요. 혹시 그런 걸 하시면서 뭐 사과 자료에 대한 거, 또 해충 방제에 대한 거, 아까 보니까 노린재 쪽이 좀 빠졌어요. 노린재 쪽이 방제력에. 지금 노린재가 상당히 피해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5월달하고 8월달에 노린재를 못 맞게 되면은 나중에 사실은 수확할 게 너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제법이라든가 약효에 대한 것, 또 전반적인 재배 관리에 대한 거, 그리고 아까 착색에 대한 것도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착색 관리는 바로 2월 중순서부터 해야 됩니다. 착색 관리는. 아까 여기 와가지고 몇 분들이 야 여기는 착색도 어느 정도 되고 좀 그랬으면 좋은데 뭔가 이게 착색 또 당도 이 부분에서 품질 쪽에서 좀 약하다는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에 그걸 유심히 판단을 해보니까 바로 2월 중순을 그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바로 뭐냐면은 그때가 되면은 나무의 가지에 있잖아요. 서서히 물이 오르기 시작하는 뿌리가 발생을 하는 시점이에요. 뿌리가. 그때 이쪽 바닷가하고 가까운 김제 쪽에 넓은 들판에서는 봄이 어떻게 보면은 그 짧은 거죠. 겨울이 좀 길듯이 하면서 봄이 좀 짧으면서 곧바로 5월달로 넘어가게 되는데 실제로 뿌리가 새로 뻗게 되는 것은 2월 중순입니다. 그 시점에서 뿌리가 잔뿌리가 더 나오게끔 탄력을 받게 해야지만이 나중에 착색할 때 여러 가지 미량성을 골고루 흡수를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이 좀 약했던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2월 중하순 정도에는 붕사 비료를 꼭 시용을 해야 돼요. 붕사를 우리가 300평 따져서 한 봉지를 이 전정을 하게 되면은 전정 나무 끝 쪽에 내려가는 그 부분 쪽이 그 부분들이 바로 잔뿌리가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그쪽으로 우리가 붕사가 꼭 들어가야지만이 새로 나오는 뿌리가 있잖아요. 탄력을 받으면서 우리가 봄철에 춘근이라고 그러는데 거의 춘근이 거의 나오는 거고 가을뿌리 추근은 별로 안 나옵니다. 춘근이 완만하게 올라가던 것을 좀 더 상승곡선을 높여가지고서 이 뿌리가 제일 탄력을 받아서 많이 나올 때가 5월 하순입니다. 5월 하순까지 그 시점까지 뿌리 발생량을 잔뿌리를 넓혀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모든 게 품질이 다 좋아집니다. 정형화가 되고 다 상품성이 다 좋아집니다. 우리가 그 시점에 거꾸로 있잖아요. 질소질이 상대적으로 많은 유박을 많이 주고 또 그러고서 개분이 됐던 이런 질소질이 많은 걸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초창기에 애들이 이파리가 개화돼서 그 영양적으로 위쪽으로 있잖아요. 줄기가 약간 연약하게 우절하게 되면서 높이가 높아지게 되고 그늘이 지게 되면서 착색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절을 하는데 결국 우리가 확인을 하려고 그러면은 나무를 딱 뽑아가지고서 딱 봤을 때 굵은 뿌리 비율하고 잔뿌리 비율을 봤을 때 잔뿌리가 월등히 더 많아야 돼요. 굵은 뿌리는 역할이 뭐냐면은 물하고 질소질만 흡수를 해요. 나머지 품질에 관여되는 뿌리들은 전부 잔뿌리가 하는데 잔뿌리가 상대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러고서
뿌리 부분이 지하부하고 지상부의 비율을 봤을 때 지하부가 더 월등히 더 좋은 세력을 유지를 해야 돼요. 물론 사과는 얘들이 생장이 되게 빠르고 이 무기물이나 질소, 이 비료를 흡수하는 힘이 되게 강합니다. 강한 나무기 때문에 땅에서 질소들이 많았다 그러면 전부 다 위로 올라가서 약간이 우쭐하는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그 부분들을 그래도 조절을 해주는 것이 바로 잔뿌리가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나중에 실제로 우리 이쪽 김제 쪽에 여름에 8월 5일 정도가 되면은 새벽에 나가보면은 벌써 온도가 변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찬바람이 붑니다. 새벽에 한 3시, 4시 나가고. 그럼 그때서부터 나무들도 느끼고서 2차 비대기를 들어가요. 1차 비대는 우리가 적과 봉지 씌울 때 그때 들어가고 2차 비대가 그때 들어가게 되는데 그 시점이 됐을 때 바로 뿌리 조건이 좋으면은 우리가 착색하고 비대까지 동시에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이 요즘이 날씨가 쉽게 요 몇 년 동안이 날씨가 6월 초부터 시작을 해서 그 고온이 계속 유지가 된 상태로 나가게 되고 이 상태에서 8월 우리가 착색이 본격적으로 비대하고 착색이 돼야 되는 8월 중하순서부터 비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 시점에서 우리가 착색이 안 되고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산지가 엄시 우리가 밋밋하게 평지의 경우에서는 온도 편차가 적기 때문에 더 착색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 상태에서 굵은 뿌리가 더 많은 상태에서 배수가 좀 안 된다 그럴 때는 우리가 경사지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는 질소들이 끝없이 흡수가 되면은 착색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걸 조절해 줄 수 있는 건 바로 뿌리예요. 뿌리를 지켜야 돼요. 그 뿌리는 있잖아요. 우리가 지킬 때는 땅에 여름에 딱 과선에 가가지고 야 뜨겁다는 느낌이 들게 되면 있잖아요. 그 순간에는 칼슘을 생각을 해야 돼요. 가장 온도가 높아질 때 30도 이상이 될 때 이동을 제일 못하는 게 칼슘이에요. 세포벽이 얇아져 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입이 약간 꼬스라지고 끝에가 갈변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지상부에서 보이게 되면은 바로 더 큰 문제가 되는 게 뿌리끝이 고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뿌리가 많이 없어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잔뿌리에서 착색에 관여되는 미량 성분, 우리가 이런 칼슘, 풍선, 마그네슘 이런 몰리브덴, 망간 이런 걸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 흡수력이 떨어지게 되고 물에 잘 녹는 질소질만 흡수를 하게 되면은 결국 착색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뜨겁다는 느낌이 들게 되면은 그 순간에는 저녁 시간대 칼슘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칼슘. 무조건 생각해야 돼요. 또 두 번째. 사과 좀 비대를 위해 가지고서 그래도 추비는 NK 추비를 좀 줘야 되겠다. 내가 내일 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하루 전날에 우리가 방제 체계에 의해서 우리가 7월 말이고 8월 중순이고 추비를 줄 때 그 하루 전날에 약을 뿌릴 때 칼슘을 넣어서 뿌리고 그 다음에 추비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추비 주고 또 물이 있는 상태에서 주는 경우가 많고 액비를 넣어서 주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면 질소는 그래도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비대가 일어나요. 비대가 일어날 때 그때 칼슘이 못 따라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착색과 이런 게 되게 나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거 두 번, 그래서 추비 주기 하루 전날에 반드시 칼슘을 넣어서 한다는 거. 다음에 또 하나. 만약에 비가 태풍이 앞으로 계속 오게 되고 비가 며칠 동안 계속 올 것 같다. 또 연속해서 이 강우가 계속된다. 그 느낌이 들게 되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직전에 마지막으로 물을 줄 수 있을 때 아니면 마지막으로 약을 뿌릴 수 있을 때 그 순간에는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다가 꼭 붕서를 넣어서 살포를 해 주십시오. 붕산이 있습니다. 붕산. 또 아니면 우리 영양제 중에서 아리캡이라든가 이런 붕서가 좀 들어있는 게 혼합되어 있는 게 칼슘하고 붕서가 혼합된 거 있습니다. 그 붕서 쪽을 주게 되면 있잖아요. 비가 와서 물이 연속적으로 강화돼 가지고서 물에 침투되듯이 뿌리가 잠겨 있었을 때 그 순간에 뿌리가 물러지지가 않습니다. 물러지지가 않아요. 붕서가 들어가면은 뿌리를 보호하는 힘이 되게 탁월하기 때문에 뿌리가 물러지지가 않아요. 자, 그걸 이제 해서 붕산을 좀 더 넣는다는 거 아니면은 붕서가 함유되는 걸 넣는다는 거. 그걸 봤을 때 아까 뿌리는 있잖아요. 5월 말까지 서서히 뻗는데 우리는 뿌리 밝은 쪽을 촉진을 해주게 되면 있잖아요. 우리가 가령
우리가 1차적으로 약재를 방제를 할 때 그 순간에 뿌리 밝은 기능이 우수한 새뿌리나 이런 그 영양제가 있어요. 뿌리 밝은제가 있습니다. 그쪽을 먼저 넣게 되면은 탄력을 받아요. 그리고 땅에서 붕수가 꾸준히 올라오면은 뿌리가 아주 탱탱하게 싱싱하게 하얗게 쫙 뻗어 들어갑니다. 약간의 염류가 있더라도 그걸 또 뚫고 들어가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기능성으로 여러 유박이나 또 이런 미생물에 휴믹산이 들어가고 또 이런 기락 미생물이 들어간 것은 또 이 뿌리가 물러든 걸 잡아주기 때문에 물르지 않은 상태로 튼튼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쫙 뻗어 올라가서 탄력을 받겠는데 5월 말부터 있잖아요. 5월 말부터 봉지를 씌우는 6월 초, 6월 초가 되면 있잖아요. 그때서부터는 급격히 얘들이 뿌리 기능이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은 열매가 착화됐어요. 적과를 다 했어요. 그러면 봉지 씌울 때면은 6월 달부터는 그 영양분이 이제는 뿌리로 내려가는 것이 없이 전부 열매 쪽으로 내려가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가 그 뿌리가 기능이 약해지는데 그 상태에서 아예 7월 달로 들어가면 있잖아요. 날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날이 6월 달에도 뜨거워져요. 주간하고 야간의 온도 편차가 점점 적어져요. 이런 상태가 되면은 뿌리로 내려가는 영양분이 거의 없으면서 멈춰있고 그냥 써버리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과일 비대는 비대를 하는 게 아니고 매달려 있는 상태로 되고 8월 초에 가서 2차 비대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순간에 7월 달에 있잖아요. 뿌리가 제일 힘이 없어요. 뻗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허덕이면서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하실 때 있잖아요. 7월 말 정도에 본격적으로 비대를 하는 우리가 8월 초가 되기 직전에 우리가 7월 말에 다시 한번 뿌리 활력을 좀 더 높이는 쪽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시면은 나중에 착색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아까 나티보 쪽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나티보. 지금 나와 있는 살균제 중에서 가장 약효가 좋은 것은 사실은 카브리오이가 제일 좋습니다. 카브리오이가. 가장 치료적인 효과, 뭐 이런 탄저병이 됐던 부패병이 됐던 갈반이 됐던 효과는 좋습니다. 또 그 상태에서 탄저가 이제 주가 되고 이런 갈반 부패까지도 문제가 될 때는 우리가 실바코 쪽이 효과가 또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순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8월달 이때 시점에서는 카브리에이 그리고 실바코 그리고서 베프란 또 아니면은 요새 메트코나졸로 나온 우리가 살림꾼을 돌려서 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나티보는 있잖아요. 바로 카브리오 다음에 에이플이 있습니다. 한농에서 에이플하고 실바코의 합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웬만한 병들은 다 치료를 하면서 부패병까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탄저병이 또 갈반병이 문제가 된다 그럴 때는 그 순간에만큼은 그 카브리오의 정품 가지고서 잘 때려주게 되면은 방제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은 델란 쪽에서는 우리가 액상도 있고 수화제도 있고 입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상이 사실 제형상으로는 되게 좋은 거예요. 입상이 가장 미세하게 아주 돼 있기 때문에 특히 델란 같은 경우에는 약을 제대로만 치게 되면 아주 그 빈틈이 없이 골고루 쫙 그 퍼져가지고서 이 방자 예방을 한 달 정도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단지 조금 얘기 잘 풀어줘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의외로 있잖아요. 수화제나 이런 경우에서는 약을 넣었을 때 그 약이 농도가 좀 진해지게 되면은 좀 뭉쳐가지고 안 펴지는 게 좀 생겨요. 그 현수성이라고 그러는데 현수성이 좀 약해요. 그런 상태에서 아까 마쿠피카가 들어가게 되면 있잖아요. 그걸 아주 쫙 강제적으로 펼쳐가지고서 현수성을 되게 좋게 하기 때문에 약이 뭉쳐서 안 들어가기 때문에 더 펼쳐지고 더 예방 효과가 좋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약효가 더 좋아지게 되고 약효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다이센. 아까 다이센을 좀 초반기에 그 방제력에 좀 많이 넣었었는데요. 이 다이센도 약간은 그 침투성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 어린 이파리를 자극을 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뜨거운 시간대에 좀 세게 치게 되면은 이파리가 좀 오그라들고 그런 쪽이 특히 배 쪽에서 그런 게 좀 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배에서 그 우리가 화상병 때문에 우리가 농용신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항생제들을 좀 쓰게 되는데 특히 농용신 계통들을 우리가 5월 초나 중순 정도에 그때 처방을 많이 들어갑니다. 그때 만약에 좀 온도가 뜨겁거나 잘 안 녹아지게 되면은 이파리가 황화돼 가지고서 뭐냐면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몇 가지만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이 피고 있고, 그러고서 착과. 그 요때에서부터 본격적인 이제 비대를 우리가 들어가게 되죠. 자, 김제. 자, 다음에 요새 정읍 쪽은 그렇지만은 정읍보다 김제 또 그러고서 전주 쪽에서 이 자두하고 살구의 그 교배체죠. 이 플렁커트가 조금 인기를 좀 얻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 요거는 있잖아요. 사과나무를 30cm 간격으로 심은 겁니다. 30cm. 실제로 평택에서는 이런 농가들이 꽤 되고 있습니다. 아주 극초밀식으로 해가지고 넓은 우리가 그 과선을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쉽게 물 주는 것도 자동으로 타이머로 해가지고서 물하고 비료를 우리가 그 재배를 해서 오이처럼 재배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생각보다 수량성이 되게 좋습니다. 다만 이걸 할 때는 이 나무가 여러 가지 사과의 경우에서는 다량의 무기질을 흡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바닥으로 관주로 있잖아요. 이런 필요한 영양분에 대한 거 시점으로 볼 때 처음에는 뿌리 밝은 데서부터 나중에 생장 또 균형 생장 다음에 착색 촉진 당도 비대 이런 것을 맞춰가지고서 조제해가지고만 잘 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좋은 사과 또 편하게 많이 딸 수 있습니다. 평택 쪽에서 지금 많이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낙과 피해죠. 자, 이렇게 작년도에 5월 말부터 6월 달에 이 낙과 피해가 되게 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약해라고 해서 이런 농약 민원이 많이 생겨가지고서 보상해달라 뭐 해달라 많은 그런 부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7월 달에 7월 중하순 정도에 있잖아요. 꽃눈이 분화가 됩니다. 꽃눈이. 그래서 그때서부터 서서히 이 꽃눈이 성숙을 해가지고 나중에 9월 달에서부터 튀어나와가지고서 성숙 비늘잎에 덮이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들이 너무 뜨겁고 건조한 상태에서 미량 성분들이 흡수가 못 되게 되면은 그런 기능이 약해지면서 나중에 이 낙과로 유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핵심적으로는 바로 지금 요 시점에 그동안은 못했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붕사비료를 뿌리고 이 상태에서 맨 처음에 1차적으로 약절을 살포를 할 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낙하 후에 본격적인 방제는 낙하 후에 곧바로 이제 살균제 처방에 들어갑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뿌리 밝은제 어떻게 보면은 뭐 제품으로 볼 때 새뿌리라든가 또 아니면 또 새뿌리나도 있고 루토닉도 있고 이런 전문적인 뿌리 밝은제를 처방을 꼭 넣어주시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 뿌리가 탄력을 받아가지고서 나중에 7월달 있잖아요. 요때가 되면은 우리가 뿌리가 만약에 탄력을 못 받아서 극도로 약해지게 되면은 바로 꽃눈을 분화할 때 뿌리가 기능을 발휘를 못해요. 이때가 되면은 열대야가 되는 거거든요. 열대야가 7월 말 그때 되는데 그때는 아예 낮하고 밤이 온도가 똑같다 보니까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힘이 약해지다 보니까 얘들이 흡수력이 떨어지면은 꽃눈 화성 발육에 필요한 영양분을 흡수를 못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7월 달에 중하순 정도의 여러 가지 미량 성분을 골고루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살포를 해가지고서 또 아니면 세포를 튼튼하게 해주는 또 꽃눈을 더 좋게 해주는 붕소하고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혼합되어 있는 제품들을 사실은 살포를 해줬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진짜 뜨겁다는 느낌이 들 때 그 순간에는 우리가 이 세포 활성을 더 높이는 칼슘에 대한 것을 저녁 시간대 그래서 밤새 흡수를 시켜가지고서 이 꽃눈을 좋게 만드는 그 작업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몇 가지 이제 중요한 거 위주로 보고요. 그리고 이 과수 쪽에서는 문제 병해충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화상병에 대한 거, 또 배도 있다 그러니까요. 화상병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저온성의 세균성 병입니다. 그리고 세계 일종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뭐 미국에서는 뭐 엄청나게 많은 폐원이 일어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우에서도 이 화상병이 온도가 이렇게 높게 올라가게 되면 더 빨리 올 수 있는 그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 나오느냐? 바로 유박을 많이 준대. 그러고서 미숙탭이나 특히 개분 쪽을 준 상태에서 얘들이 물이 고여 가지고서 뿌리가 나빠지는 상태에서 화상병이 먼저 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안성 쪽에서는 있잖아요. 안성 쪽에서는 거기서 화상병 증상 같다. 그러면은 곧바로 기술센터하고 군청에 시청에 얘기를 해가지고서 나와서 조사를 해가지고서 가급적 폐원이 되게끔 거기서는 조치를 해요. 근데 그 보상비가 꽤 많이 나옵니다. 안성 쪽에는. 근데 거꾸로 있잖아요. 그 옆에 바로 붙은 천안의 성안 쪽은 있잖아요. 그거는 발생을 해도 시시합니다. 시시해요.
지시하고 거기서는 끝까지 과선을 유지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지금 보고는 안 됐지만은 천안 쪽에 성안 쪽에서는 이런 그 화상병이 좀 많이 좀 나오는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상병에 대한 것부터 이 검은 가지 마른 병도 세균성 병인데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그 쉽게 이거는 고온에서 좀 나옵니다. 잉크 바른 것처럼 나오게 되죠. 그리고 또 복숭아에도 청동병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문제 병해들이 점점 이런 그 세균성 병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는 거고 다음에 이 제피 곰팡이도 있고 또 그리고서 우리가 이 사과에서는 꼭 곰팡이 화분병도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감나무 뭐 이렇게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도 꾸준히 늘게 되죠. 그래서 아까의 그 우리가 방제력을 봤을 때는 좋은 약재들이 다 배치가 많이 돼 있고 또 그 중에서 최근에는 복숭아도 그렇고 끓음병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끓음병. 그 시커멓게 그 곰팡이 포자들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장마 때 그 우리가 6월, 7월 달 요새 비는 적게 오지만은 그 시점에 곰팡이들이 많이 날아다녀요. 근데 이 끓음병이 왜 이렇게 많이 좀 번질까? 그렇게 봤더니 결국은 유황 쪽을 있잖아요. 안 썼을 때. 그 온도가 습도가 높아지고 온도가 높아진 그 시점에 그런 자연 상태에서 검은 곰팡이들이 많이 번져가지고서 우리가 봉지 속으로 들어가든 아니면 봉지를 안 씌운 거에 그 부착을 했을 때 그렇습니다.